여러분, 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아십니까? 돈, 즉 머니라는 단어는 로마의 신 주피터의 아내 주노의 별명 모네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실 모네타의 본래 의미는 신경 써서 지켜본다 또는 돌보아준다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오늘날 돈은 그저 신경 써서 지켜보는 수준이 아닌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심지어 모시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돈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돈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매개체일 것입니다. 돈의 가격은 세일즈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품이 아무리 좋고 마음에 들어도 가격이라는 문제를 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가격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여성복 카탈로그를 두 종류 가격으로 만들어 3만 명의 여성에게 발송했습니다. 하나는 199.99달러, 다른 하나는 200달러로 하여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구매율과 구매 금액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단지 0.01달러, 즉 10원의 가치 차이인데도 199.99달러로 표기한 카탈로그를 받은 고객들의 구매율과 구매 금액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1,000원, 만원의 가치가 아닌 10원의 차이로 구매 의지가 생기는 소비의 심리.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객과의 가격 싸움을 한마디로 이를 고객과의 삿바 싸움이라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심리를 가볍게 건드려 내가 원하는 가격을 성사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삿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앞서 사례를 통해 0.01달러의 구매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소비자에게 있어 이 0.01달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미세한 가격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고객을 설득하고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가격 제시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시면 상품의 가치를 이용하여 고객의 가격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숫자를 이용하여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세일즈 화법을 확인한 후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장문정입니다. 모든 상품에는 가격이 있죠.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해야 될 이야기 가격입니다. 가격 저항력이란 게 있죠. 비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럴 때 가격을 어떻게 우리 가격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을까? 우선 단내리기 기술이죠. 기준을 판매자가 정하는 겁니다. 협상을 해보면 오랜 시간 동안 협상을 끌고 나가도 결국에는 맨 처음에 제시한 가격 부근에서 타협이 될 때가 많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교수의 비즈니스 스쿨의 로버트 본 템퍼 교수가 이걸 단내리기 효과, 앵커링 이펙이라고 부르죠. 배가 닻을 딱 내리는 곳에서 멈추지요. 사람들이 처음 제시한 숫자의 언저리에서 합의가 되거나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A, B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A 그룹, B 그룹에게 각각 다른 질문합니다. 자, A 그룹한테 이런 질문하죠. 아프리카 대륙이 몇 개 나라나 될까요? 한 57개국 정도 될까요? 57이라는 기준을 딱 던지니까 A그룹 학생들은 보통 52, 48, 63 뭐 적었고, 그 다음에 B그룹에게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한 몇 개 나라가 될까요? 한 17개 나라 정도 될까요? B그룹은 재밌게도 14, 19, 23 이런 걸 적은 거죠. 그러니 57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 A그룹은 40에서 70 정도를 많이 적었고 17이라고 얘기했을 때 B그룹은 10에서 30 정도를 많이 적었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내가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쉽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저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의 카메라를 팔아요? 그러면 이 정도 패키지를 저 100만 원 이하에 살 수 있는 곳이 전국 매장 통틀어서 한 5개는 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사람들은 5군데도 안 되나 보다. 굉장히 적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몇 군데입니다. 모르죠, 저도. 그런데 이 정도 될까요? 라고 던졌으니까 방송 심의는 피해갔고
그러면서 내가 제시한 딱 그 금액과 기준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논리로 보험을 팔아야 됩니다. 연금 들어주세요가 아니죠. 요즘 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은 대부분 평균 한 30만 원 정도를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 상품은 단지 5만 원부터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이러면 소비자들은 요즘 연금은 한 30만 원 정도부터 가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30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닻을 내린 겁니다. 어떤 방법이라고요? 단내리기 기술이죠. 쓸 수 있겠죠. 보통 이 정도 하시면요. 가구 이 정도 꾸미시면 보통 한 얼마 정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인테리어 하셨는데 보통 한 이 정도 되고요. 주방을 꾸미시려면 이 정도는 보통 하는데요. 하고 그다음에 그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딱 고객한테 제시하면 보통은 얼마 정도 하는데 지금 저 사람은 그보다 싼 금액을 나한테 제시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교환가치 기술입니다. 교환가치 기술. 뭐 이렇게 얘기 들어도 지금 이따가 저 창 딱 닫고 나면은 저를 까먹으실 거죠. 제가 했던 멘트도 까먹을 수 있고 까먹어도 돼요. 개념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자 한 판 화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양손을 들어보실까요? 자, 한 손에는 내 상품의 가격을 올려놓고 다른 손에는 내가 판매하려는 이 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다른 상품을 올려놓는데 조건, 쓸모없는 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강하게 매도하면 내 거가 쭉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체 비용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대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대체 가격을 선택하고 비교해서 내 대상을 더 높이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 매도하기 기술이라고도 하고요. 양자택일 전법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상품을 사세요. 한 달 3만 원입니다. 그럼 이쪽에 뭐 올려놓으면 돼요? 피자 한 판 3만 원입니다. 피자 한 번 안 드시고 그 돈으로 슉 이거 사세요. 이렇게 가는 게 교환가치 기술. 쉽게 말하면 피자 한 판 화법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건강식품 뭐 드십니까? 비타민? 종합비타민? 종합비타민이라고 합시다. 나는 종합비타민을 팔아야 됩니다.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면 종합비타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동네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피자 한 판 값을 한 번만 요거로 돌리시면 피자는요. 한 번 먹고 남은 거 나중에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면 이미 맛도 없고 먹는다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신에 그 돈이면 한 달 내내 매일같이 비타민을 먹으면서 훨씬 더 건강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게 교환가치라고요. 보험을 들었어요? 암보험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라고 합시다. 자, 지금 당신의 지갑엔 얼마 있습니까? 얼마 있습니까? 지갑에 10,000원 있습니까? 그 10,000원을 이 보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길 수많은 미래 신종암, 희귀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 아끼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암에 걸린 후에 그 아꼈던 10,000원, 병원 가는 택시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러면 교환가치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돈에 낭비하는 걸 이쪽으로 현명하게 한 번만 돌리십시오. 이러면 고객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그래 맞아. 나는 돈을 쓰지 않고도 저 물건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쓸데없는 데 쓰는 돈을 어차피 쓸 건데 한 번만 이쪽으로 싹 돌렸으니까 나는 돈을 쓰긴 한 거지만 착각을 하는 거죠. 이쪽에 쓰는 돈을 나는 이쪽으로 돌렸으니 돈을 안 쓰고도 물건을 산 거야. 자, 이제 응용을 해봅시다. 한 일주일 정도 중국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해요. 자, 무이자로 해가지고 한 달에 부담 금액이 3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고객님 한 달에 3만 원만 부담하시면 중국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한 달 3만 원이면요. 호텔에서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는 돈이에요. 또 3만 원이면 부산까지 가는 기름값도 안 됩니다. 가다가 차 멈춥니다. 3만 원이면 동네 모텔에서 하룻밤도 못 자는 숙박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만 원이면 광활한 중국 대륙을 놀이터 삼아서 하루 세끼 호텔식의 숙박까지 해결하면서 일주일간 해외여행 신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쪽으로 싹 돌린 교환가치죠.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혹은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서 비교하는 게 교환가치 전략이죠. 자, 교환가치를 이용한 광고 카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일례를 한번 들어보죠. 이건 뭐냐면 국제전화입니다. 라면 4분의 1이 188원. 이게 계란 한 개 180원. 김밥 한 줄도 아니고 한 개 100원. 그런데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같은데 1분 동안 통화하면서 가족의 사랑과 안부를 전하는데 겨우 88원. 야, 이 돈을 지금 못 쓰시겠습니까? 라면 4분의 1 이거 아까워서 못하고 계란 하나 이거 아니면 김밥 하나 먹는 거 이거 아까워하지 않죠? 그런데 이 돈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가족의 사랑을 전하는데 안부를 전하는데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환 가치라고요. 그러면 고객들은 지갑이 열려요.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를 했죠. 단내리기, 그다음에 교환 가치 기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용 가치 기술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소비자 가격을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상품을 보면 제품 뒷면에 뭐가 있습니까? 소비자 가격이 있죠. 근데 사용 가치 기술은 그 소비자 가격 이거 무시하고 그 물건을 사용해서 얻는 유익을 가격으로 매겨보는 겁니다. 사용해서 얻어지는 가치를 가격으로 매기는 겁니다. 이게 실제 물건 값이라는 이론이에요. 이런 사용 가치를 이용한 그 설득 방식은 사회 심리 이론 중에 사회적 교환 이론을 이용한 건데요. 자, 사회적 교환 이론은 이겁니다. 이익은 보상 마이너스 비용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용을 써서 받는 보상 혹은 이익이 내가 들인 비용보다 커야 그 상품 또는 서비스하고 관계가 지속이 되고 보상이 비용보다 적으면 그 관계는 깨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십니까? A라는 가수를 좋아하십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가수 CD를 10,000원에 샀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내가 10,000원 주고 어떤 가수 A 가수 CD를 샀는데 노래를 한번 딱 들었어요. 별로네. 버렸어요. 자, 얼마 매기시겠습니까? 한 번 사용한 값을 얼마 매기시겠습니까? 한 번 들었으니까 나는 1,000원? 이러면 이 CD 가격은 소비자 가격 10,000원이 중요해요? 아니면 이 CD를 내가 한 번 사용해서 내가 매기는 사용 가격 1,000원이 중요해요? 1,000원이 중요하죠. 그럼 이 CD 가격은 1,000원인 거라고요. 반대로 카페에서 이 CD를 막 틀어놨더니 어머, 이 가수 매니아들이 와가지고 막 음악 감상하고 매상 올려주고 해서 100만 원의 매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CD의 사용 가격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이러면 이 CD는 소비자 가격 10,000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사용 가치가 되는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투자 가치가 있고 사용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투자 가치는 제품값 10,000원이었잖아요. 그럼 나는 10,000원을 들여서 CD를 샀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용 가치죠. 이 제품을 사용해서 얻는 가치. 100만 원의 카페 매상이 올랐으니까 이게 이 CD의 가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10,000원 주고 CD 사셔서 100만 원의 이득을 받았으니 99만 원 이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용 가치가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객한테 액면 그대로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라고 액면 그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 가격에 사용한 가치를 얘기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치를 키우는 거예요. 사용 가치. 그 늘어난 가치, 사용 가치만큼 그 값이 제품의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죠. 자, 다음은 스토리텔링으로 사용 가치를 높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한 의과대학에서 사람의 순수 몸값을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몸값을 계산해 봤어요. 지성을 배제하고 사람의 몸을 순수 원소로만 계산해서 값을 매긴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몸에서 인도 뽑고 칼슘도 뽑고 망간도 뽑고 구리도 뽑고 이렇게 다른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원소 단위로 이걸 뽑아가지고 이걸 가격을 매겨봤더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사람 몸이 하나로 293원, 300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몸값은 300원입니까? 말도 안 되죠. 이처럼 자신의 가치를 돈의 가치로 바꾸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그 어떤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당신의 몸입니다. 박물관의 보석도 가치가 있을수록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한 달 5만 원이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건강을 이 러닝머신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용 가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용 가치가 얼마나 유용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MIT의 댄 에리얼리 심리학 교수가요.
실험을 하나 하는데 실험을 위해서 두 집단의 학생들한테 새로운 진통제가 나왔다고 하면서 가짜 진통제를 나눠줬습니다. 근데 A 집단한테는 10센트짜리야 이거 싼 거야 하면서 진통제를 나눠줬습니다. 물론 가짜 약이죠. 그리고 B 집단한테는 야 이거 한 알에 2달러 50센트야. 이거 굉장히 좋은 약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약을 나눠줬습니다. 하나는 10센트, 하나는 2달러 50센트. 결국 뭐 둘 다 효과 없는 약이지만 그리고 나서 이 약의 효과를 조사를 했는데 이거 재미난 거예요. 둘 다 가짜 약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둘 다 가짜 약인데 A 집단보다 B 집단이 약의 효능이 훨씬 더 좋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예요? B 집단은 이걸 사용해서 얻는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한 거죠. 제품을 사용해서 고객이 누리는 그 사용 가치를 강조하는 전략, 이걸 쓰는 겁니다. 그 세일즈맨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사용하면 어떤 즐거움을 얻고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를 그걸 어필을 하죠. 자, 다시 말해 상품을 사용자의 기억에 남을 만한 체험 가치, 사용 가치로서 전환시키면서 거기다 값을 매겨버리는 겁니다. 자, 당신께서 지금 장문정을 클릭을 해서 보고 계십니다. 비용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장문정의 영상은 이 돈이 다인가요? 아니죠. 당신이 이걸 통해서 앞으로 지적 시야가 넓어지고 지적 이해력이 넓어지고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어쩌면 나중에 1인 기업가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매출이 높아지고 위운이 늘고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만발한다면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를 클릭한 이 가격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게 사용 가치라는 거죠.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격을 제시하는 기법 3가지를 살펴봤죠. 기억하십니까? 단내리기, 그다음 교환가치, 사용가치. 메모장을 꺼내셔서 당신 상품의 가격을 적어보시고 각각 이 기술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가격을 매겨보시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통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통계는 이중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신뢰를 줄 수도 있고 오류를 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강에 수영을 하려고 갔는데 푯말이 있어요. 입수 금지, 수심 평균 1m. 이러면 뭐 내 키는 1m 넘으니까 들어가도 되지. 자,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나요? 평균이 1m라고 그랬죠. 얕은 곳은 30cm가 될 수도 있겠지만 깊은 곳은 5m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계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을까요? 통계를. 자, 예를 들면 상품 중에 교육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어필하면서 직판 영상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고객님,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약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브랜드의 회원 수가 약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다 우리 회원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어머님들이 우리 브랜드를 믿고 선택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면 통계인데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뭡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년간의 누적돼 있는 그 가입자 수하고 작년 한 해 출생자를 비교하는 거, 사실 이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통계는 이처럼 오류와 신뢰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통계라고 하면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로 인식하기 때문에 평소에 통계를 잘 활용하면 정말 우리가 이런 가격을 제시하는, 숫자를 제시하는 그 힘의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면 아주 유용한 그 교환가치, 사용가치, 단내리기 기술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들어가 보십시오.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자료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팁이죠. 통계청에 가보면요. 아침 식사 결식률, 하루에 TV 시청 얼마나 하는지, 한 달에 여행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연간 독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신용카드 몇 장 발급했는지. 저 시중에 신용카드가 10,000장이 넘는다는 거 아십니까?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전세 가격 지수는 어떤지, 자동차는 얼마나 보유했는지, 심지어 연상, 연하, 커플 나이 차이는 어떤지, 사망원인, 가구당 월급, 평균 기여금,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자료들을 다 담아놨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가지고 흥미로운 통계로 그 소재를 써서 고객들하고 세일즈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부동산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얼마든지 통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내릴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부동산이
6번이나 떨어졌거든요. 아유, 이런 확률이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부동산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를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부동산 6번 떨어졌는데 그중에 3번은요. 98년 외환위기, 2002년 카드 대란, 2008년 금융위기 아니었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다 떨어졌었죠. 그래도 1년 지나니까 가장 먼저 원상복귀됐던 건 부동산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통계를 이용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앵커 가격 기술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밑줄 짝 요게 먹힌다는 거죠. 저 상점 앞을 지나가는데 간혹 이런 거 있잖아요. 기존 가격에 빨간 사선 쫙 긋거나 아니면 X표 해놓고 오늘 얼마 짠 이런 경우 보죠. 대폭 할인된 가격을 큼지막하게 써놓으면 누구라도 시선이 딱 꽂히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기존 가격을 명시하고 그보다 더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앵커 가격이라고 부르죠. 그러니 원래 가격은 5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올려놓고 5만 원으로 할인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앵커 가격을 보면 그 소비자들은 본래 가격도 모르면서 대폭 할인을 해준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요. 사실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의사결정의 객관적인 결과가 같을지라도 고객에게 어떠한 틀을 제공해서 판단하게 하느냐에 따라 고객은 받아들이는 기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5만 원 상품인데도 10만 원 써놓고 밑줄 짝 5만 원 이러면 고객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5만 원 벌었구나, 이득이구나 이러면서 구매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앵커 가격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전에 오프라인 마트에서 근무할 때 앵커 가격 기술을 종종 사용한 적이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냉장고의 판매 가격이 있는데 좀 저렴한 냉장고입니다. 8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매장에서는 판매 가격을 100만 원으로 딱 써붙여 놓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선보상 할인가 80, 카드 행사 할인가 80, 현금 즉시 할인가 80. 온갖 행사 가격 써붙이고 가격을 80에 맞추는 겁니다. 앵커 가격이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정말 100만 원에 팝니다. 그리고 20만 원 상당의 사은품 증정. 이러면 소비자는 야, 어쨌든 20만 원 할인받거나 20만 원 정도는 어쨌든 내가 벌게 되는구나. 이런 구매 의지가 생겨서 막 더 기분이 좋아서 더 지르게 되는 거죠. 홈쇼핑에서도 이런 꼼수가 있죠. 밑줄 짝. 저 쇼호스트가 아무리 실력 좋은 쇼호스트거나 상품 프로모션 아무리 좋으나 밑줄 짝 이거 하나면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만큼 밑줄 짝 앵커 가격은 힘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홈쇼핑에서 이런 앵커 가격을 함부로 못 쓰도록 막아놨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적어도 20일 이상 정상가로 판매해야 할인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밑줄 짝 못하고 어쨌든 20일 동안은 그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야 나중에 할인을 하든 밑줄 짝을 하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다 이 잔머리들이 돌아가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할인할 것을 고려해서 가격을 미리 결정짓는 거죠. 그 건강식품을 15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19만 원에 론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19만 원의 론칭을 언제 하냐면 새벽 2시에 방송을 합니다. 거의 사람 안 볼 때. 그러니까 시간당 이 비용이 굉장히 쌀 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새벽 6시에 또 방송합니다. 거의 사람 안 볼 때. 시간당 수수료가 제일 저렴할 때. 이렇게 20일 정도 방송을 합니다. 가격이 생성이 됐잖아요. 정상 가격이. 그러면 그때부터 밑줄 쫙. 3가지를 쓸 수 있거든요. 가격 할인 쫙. 끝일까요? 가격 세일 쫙. 끝일까요? 가격 인하 쫙. 모르셨죠? 홈쇼핑에서는 이 3가지 무기가 있어요. 가격 할인, 가격 세일, 가격 인하. 이게 다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밑줄 쫙 하면서 가격을 내린 척하면서 열심히 판매하는 거죠. 자, 다음 숫자 구애 기술이죠. 자, 0까지 가면 안 됩니다. 저 흥미롭게도 홈쇼핑에서 좋아하지 않는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인지 아십니까? 1, 4, 7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숫자가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의 그 감성적이고 우호적인 구매 기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반대로 홈쇼핑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뭘까요? 너무 잘하는 거죠. 9죠, 9. 39만 9,900원, 89만 9,900원. 이런 식으로 9를 나열한 숫자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하나같이 끝을 구로 맞출까요? 심리학자 니콜라 게제는요, 실험을 했습니다. 여성복 카탈로그를 두 종류로 만들어서 3만 명의 여성에게 발송을 했는데 하나는 199.99달러, 다른 거는 그냥 200.00달러 이런 식으로 하나는 끝자리가 99로 끝나고 하나는 그냥 정상가 0으로 매겼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끝자리가 99로 끝났을 때 구매율과 구매 금액이 더 높았다는 거죠. 0.01달러 차이인데 고객이 느끼는 그 가격 체감은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이처럼 가격을 조금 낮춰서 9로 제시하면 가격 저항력을 완화시킬 수 있죠. 이런 이유로 홈쇼핑은 또 숫자 9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자, 가격이 비쌀 경우에 홈쇼핑에서는 또 이런 방법도 씁니다. 월 단위나 일 단위로 나눠서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가령 제가 남성들이 좋아하는 게임기를 판매한다고 합시다. 39만 원짜리 게임기를 판매할 때 저는 무이자 12개월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매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하루로 나누면 1,000원입니다. 아니, 하루에 과자 한 봉지도 안 되는 1,000원이면 집안을 게임장, 놀이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쪼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가격을 쪼개고 나눠서 제시하는 행위가 고객을 기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해서 방송심의 제재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 오프라인에서 누군가가 가격을 쪼개서 나한테 제시한다? 그러면 합산된 가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1점 깔고 10점 먹기 기술도 있죠. 배보다 배꼽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2009년에 휴렛패커드에서 40달러짜리 프린터를 내놨거든요. 허, 너무 싸다. 연뜻 보기에 말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죠. 사람들이 엄청 미친 듯이 주문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가격이면 휴렛패커드는 이 팔리면 팔릴수록 손해인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비밀이 숨어 있죠. 40달러짜리 프린터를 사면 35달러짜리 잉크 카트리지를 같이 구입해야 됩니다. 거의 프린터 가격에 맞먹는 카트리지를 사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프린터를 한 4년 정도 보유한다고 가정을 하면 카트리지 값으로 쓰는 돈이 프린터 가격의 한 6배에 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는 거죠. 이처럼 손해를 보는 척하면서 싼 가격을 제시하고 본래 목적인 관련 상품에 관련된 그 제대로 된 가격을 제시하는 거. 이런 거 이제 1점 깔고 10점 먹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기술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업체가 렌털 업체죠. 저 렌탈 시장이 요새 달아오르면서 정수기, 안마의자, 비대부터 해서 뭐 빌려 쓸 수 없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뭐 목돈을 주고 사기에 좀 부담 가는 거, 이런 거는 나눠서 지불하게 하는 그런 렌탈 시장이 굉장하죠. 근데 보통 이런 렌탈 시장의 약정이 보통 3년이 많죠. 3년의 약정 기간 동안에 렌털료를 준 거를 합해 보잖아요. 10중 8구 그 가전 제 돈 주고 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렌탈 회사는 당장은 적은 돈을 받죠. 그리고 제품을 고객 손에 쥐어줬죠. 그러면 1점 내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결국 원하는 10점을 얻게 되는 거죠. 야, 이렇습니다. 마케팅의 전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제시하는 데는 참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저도 당했고 우리 고객님도 당했죠. 점점 더 교묘화되고 있죠. 자, 상품의 가격을 알고 계시죠? 그 상품을 지금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해서 어떻게 고객에게 드라마틱하게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십시오. 한 홈쇼핑에서 한 병에 6,000원 정도 하는 어린이 비타민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제품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실제 방송에서는 비타민병과 비슷한 크기의 자일리톨 껌통을 들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한 손에는 비타민을, 다른 한 손에는 자일리톨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껌 한 통이 5,5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은 6,000원입니다. 씹자버릴 의미 없는 껌 한 통에도 돈을 쓰는데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 한 통을 못 사주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합리적 가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정 가격이란 말도 마케팅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진정 딱 알맞은 가격은 세일즈를 하는 판매자 여러분 스스로 정해나가는 것입니다. 소비자 가격. 이것은 마케팅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품에 가격 제시 기술을 적용하여
기업과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가격 저항력이 낮은 가격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가격은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고객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단내리기 기술, 교환 가치 기술, 사용 가치 기술, 또 통계 기술, 앵커 가격 기술, 또 숫자 구애 기술, 1점을 주고 10점을 먹는 기술까지 가격은 액면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가격 제시를 통해서 고객들의 가격 저항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